이 어마무시한 인도, 뒤집어지는 인도, 이러한 국가 CBDC 내년 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인도 시장을 접수를 해야 되는데 그 인도 시장의 CBDC 누구로 갈까? 인도 CBDC 누구로 갈까? 궁금하시죠? 자, 인도 중앙은행 내년 초 CBDC 시범사업 전망. 인도 중앙은행이 인도 준비은행 RBI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의 실행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으며 내년 초 시범 운영에 들어갈 수 있다고 현지 언론 비즈니스 스탠드가 보도했다. 그래서 은행 고위 관계자가 얘기합니다. 내년 1분기 때 CBDC 시범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IT 뭐 이런 그 과학자 뭐 연구하시는 분들 연구자 IT 산업 뛰어나는 거 인도 MIT 공대보다 뭐 뛰어난 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 어디였죠? 마드라스 인도 공과대학 여기서 수많은 IT 방면 그 기술력 인재들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1분기 CBDC도 굉장히 빠르죠. 자, 유통방식, 검증 메커니즘, 소매, 그리고 도매까지 디지털 루피와 관련해서 다양한 문제들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거. 그래서 90여 개국 CBDC를 지금 90여 개국 정부가 CBDC를 연구하는데 90개 나라에서 리플이나 스텔라가 들어간 나라가 몇 개나 될까? 그리고 중국이 내년 2월 4일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죠. CBDC 출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야심찹니다. 중국 잘하고 있어요. 어마무시해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자, 인도 2022년 국가 디지털화폐 시범 운영한다. 이러면서 자, 뭐 바수대반 수석이 CBDC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2023년 3월까지 시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 나왔어요. 이미 2022년 4월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뭐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느냐에 따라서 효율성이 결정되고 중개 기간을 전면 우회할 수 있는 방안, 탈중앙화, 반탈중앙화 방안 등을 확인하고 있다. 리플 스텔라가 둘 중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까지. 자, 이제부터 소름 돋는 거 나갑니다. 리플, 인도의 디지털 경제를 지원하기를 위해 새로운 뭄바이 사무소 개설. 2017년 9월 5일. 9월 5일이니까 뭐 거의 20, 18, 19, 17, 4년 전이죠. 4년 전부터 인도, 리플은 이미 인도 붐바이에 사무소를 개설했다고 합니다. 뭐 봄베이, 뭄바이, 붐바이 뭐 이렇게 하죠. 자, 우리는 첫날부터 전세계 금융기관에 원활한 글로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15년 호주를 포함해서 고객 기반을 제공하기 2016년 초 S바이 우리 키타오 형님이랑 손잡고 일본에도 설립하고 작년 여름에 2016년도에 영국에 새로운 사무실 적극적으로 열었다. 이미 영국에 또 우리 리플 재단 설립했죠. 설립한 것도 16년도부터 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소름 돋는 애들이에요. 이미 애들은. 자, 나비안이라고 하죠. 나비안이 이끄는 뭄바이 새로운 사무실을 통해 현재 뭐 엑시스뱅크, 예스뭐 뱅크 해가지고 다 들어간다고 하는데 인도 리플 담당은 나비안이 하겠다. 이 사람 누구냐? 나빈 굽타라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도인처럼 생겼죠. 이렇게 딱 코만 봐도 아 인도 분이시구나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분이 뭐냐면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리플의 뭐 남아시아 뭐 및 메나의 전무이사라고 해요. 그리고 뭐 미국, 홍콩, 일본, 대만, 인도 전역의 뭐 HSBC 은행, 시티그룹 거의 20년 동안 그룹 그 근무를 한 은행 그 관련해서 빠삭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거래 뱅킹, 지불 및 현금 관리, 뭐 전략 계획 분야에서 광범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나빈 굽타. 자, 뭐 일본 최고의 현금 관리 은행으로 선정되었고 일하던 곳이 그리고 HSBC 운전자분 유동성 관리에 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수석 설계자.
그리고 아시아 가장 유망한 50명 젊은 리더 중에 한 명 선정. 그리고 우리 시티은행, 미국 4대 은행 중에 시티은행, 시티그룹에서 기술, 미디어, 통신 고객을 위한 글로벌 고객 관리자로 근무. 이력이 뒤집어집니다, 이분. 근데 이런 분이 인도 지금 총괄을 맡아서 리플을 지금 널리 전파하고 있다는 거. 이런 분이 딱 계시면 인도 은행들, 은행 지점장들, 뭐 이런 그 중앙장들 어떻게 될까? 시티은행에서 일을 했고 HSBC 은행에서 일을 했어. 이미 이력, 전력만으로도 리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인도의 디지털 경제가 2,700억 달러에서 2022년 1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 예측한다고 하죠. 인도가 요게 이제 2017년도 기준이니까 17년도 기준에서 총액 710억 달러에 달하는 전 세계 기업 및 소매 송금의 최대 수치국. 인도에서 일을 하러 가는 그 해외 노동자분들이 인도 가족들한테 집에 이렇게 생활비를 붙여주죠. 그 송금액이 17년도에만 하더라도 710억 달러. 그럼 2021년도 몇 억 달러 될까? 최대 수치국. 그러면 뭐 4년 뒤니까 최소 뭐 한 1,500억 달러, 뭐 2배만 잡아도 뭐 2,000억 달러고 쳐도 2,000억 달러에 달하는 그 송금액을, 해외 송금액을 어디 위해서 송금해요? 리플 ODL 위해서. 이래서 리플 하는 겁니다. 나빈 굽타. 자, 리플. 그럼 리플이 왜 인도은행, 인도에 CBDC를 하냐? 리플, 국경 간 지불에 가는 인도 연방은행팀. 요거는 2019년. 2017년도에 이미 리플, 분베이가 어디예요? 뭐 문바이, 분베이, 봄베이 어디예요? 분베이가 인도 상업 중심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화의 많은 양의 영화를 제작하는 영화 산업의 뭐 본고장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미국은 할리우드가 있죠. 근데 인도는 발리우드라고 합니다. 뭐 발리우드, 뭐 문바이랑 할리우드 이렇게 합쳐가지고 봄베이랑, 그래서 발리우드라고 하는데, 인도 경제의 그 견인 세력들, 아까 말씀드렸던 실리콘밸리 그 기업가들 CEO 출신들 이런 애들, 그냥 대다수 이런 그 전 세계적인 기업들 CEO 자리에 인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그 세력들이 다 준비하고 있는 것이 봄베이입니다. 봄바이, 문바이. 상위권 계층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거. 그냥 쉽게 말해서 인도에서 돈 제일 많은 애들, 갑부들, 최상위권 애들 다 봄바이에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봄베이 그 증권거래소라고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업이 상장되어 있고 거래가 되고 있는 곳이 세계 최대 증권거래소 봄베이 증권거래소가 있습니다. 봄베이에.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또 드리면 또 대한항공이 또 뉴델리랑 또 인도 수도 뉴델리죠. 또 인디라 뭐 간디 국제공항이랑 뭐 차트라 파티 뭐 시바지 국제공항 해가지고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항공의 또 위험이 또 여기서 또 보여졌는데, 그런 곳에 2017년도 이미 인도가 사무소를 개설을 했어요. 개설을 해서 우리 나빈 굽타 리플 인도 최고 관리자로 선임을 해놨고, 뭐 시티은행, HSBC 은행, HSBC 재팬이라고 해요. 근무하셨던 분을 자리에 앉혀놓고, 자, 2년 뒤 2019년 3월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누가 맺었어요? 인도의 연방은행, 중앙은행, 인도. 끝났죠. 인도 연방은행은 봄베이 증권거래소에 발표하면서 협력을 확인. 자, 뭐라 그래요? 인도 연방은행이 블록체인 지원 글로벌 송금회사인 리플과 네트워크를 통한 국경 간 송금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음을 알리기 위한 것.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리플이랑. 블록체인 지원 솔루션을 구동되는 리플 플랫폼은 국경 간 거래를 훨씬 더 안전하고 안전하게 보장합니다. 안전하고 안전하게. 안전이 2번이나 중복돼서 발표됐죠. 얼마나 안전했으면. 죄송합니다. 자, RBI 중앙은행이죠. 인도. 인공지능 AI와 블록체인을 위한 부서를 만들었다고. 이미 얘네들은 2년 전부터 부서를 만들어서 미친듯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괜히 MIT 그 공대보다 더 뛰어나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또 중요한 거, 리플이 자 아까 말씀드렸던 엑시뱅크 그리고 RBL 뱅크 그리고 또 인더슬랜드 뭐 뱅크 이렇게 세 가지 그 은행이 있다고 합니다. 얘네들은 그 인도에서 뭐 민간 대출 기관으로 빠진다고 합니다. 민간 대출 기관인데 얘네가 그 리플이랑 파트너십을 맺었고 그리고 얘네가 속한 곳이 인디아 트레이드 커넥트라고 얘네 그 기업이 뭐 인포지 기업이라고 합니다. 인포지 기업이 7개 은행 중에 얘네 3개가 들어간 거고 그래서 그 7개를 묶은 게 인디아 트레이드 커넥트라고 하는데 이 인디아 트레이드 커넥트가 리플 네트워크 위에서 다 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인도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인도에 있는 굵직굵직한 메이저 은행들 뭐 국민은행, 농협, 기업, 우리나라로 따지면 신한은행 모든 인도의 은행들이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네트워크와 연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딱 여기서 그냥 끝난 거죠. 끝났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정리 한번 해드리고 자, 리플 CTO 2011년도 비트코인 코드를 최적화 작업에 참여. 오늘 연말 특집입니다. 자,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리플 기술 대기업의 최고 기술자 책임자 CTO 우리 다이비드 슈왈츠 형님이 불을 끄면 좀 안 보여요. 무섭게 생겼어요. 불 끄면 좀 이렇게 보면은 좀 그렇다는 거. 리플 스웨 글로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클로즈업 된 사진을 봤는데 리플은 좋은데 좀 우리 형님은 좀 그렇다는 거. 정이 안 가요. 자, 2011년 비트코인 코드를 최적화하는데 참여한 IT 엔지니어 중 한 명으로 밝혀졌다. 2011년 비트코인 코드 최적화하는데 참여한 IT 엔지니어 중 한 명. 2017년 XRP 지자 티파니 헤이든 기터브에서 데이비드 슈월츠 BTC 코드를 수정한 대규모 개발자 그룹 중 하나라는 걸 발견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요거 말씀드리고 드릴게요. 2011년도에 실제로 마이닝 풀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BTC 코드를 최적화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제작자 사토시는 개인적으로 개빈 안드레센을 비트코인 오픈소스 코드의 핵심 유지 관리자로 꼽았다. 발음이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뭐 범죄자 마약상들을 위한 지불 수단으로 주장되자 비트코인 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뭐 비영리 비트코인 재단 이사 중 한 명이 되었다. 2011년도 데이비드 슈월츠, 제드 메칼라, 그리고 아사 브리토 비트코인의 영감을 받아서 XRP 레저를 만들기 시작했고 어떻게 돼요? 크리스 라센이 합류해서 오픈코인을 설립하고 나중에 리플랩스를 브랜드 변경하고 크리스 라센이랑 제드 메칼럽이랑 어떻게 돼요? 의견 차이가 안 맞았죠. 그래서 우리 제드 메칼럽이 나왔죠. 나와서 만든 코인이 뭐예요? 스텔라. 그렇기 때문에 스텔라랑 리플은 어떻게 보면은 한 뿌리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우리 비트코인을 만든 제작자, 창시자 사토시 있죠. 사토시가 누군지는 아직 모르죠. 비밀리에 뭐 안 밝혀졌는데 그 사토시의 출처 아니면 어떤 사람인지 아니 소스 코드가 어떻고 어떻게 됐는지 비트코인을 초기 개발했을 때 그 개발자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데이비드 슈월츠 형님. 이 형님 이렇게 수염이 막 덕지덕지하고 이렇게 무섭게 생기셔도 비트코인을 만든 창시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리플 코인에 관련해서 뭐 세력 코인이다 뭐 무슨 뒷배경이 뭐 있다 무슨 뭐 피닉스 아니면 뭐 일루미가 뭐 선점한 코인이다 앞으로 뭐 전세계 통화가 될 코인이다 IMF, BIS에서 뭐 주시하고 있는 코인이다 온갖 그런 말들이 많죠. 근데 어떻게 될까? 데이비드 슈왈츠 비트코인의 요거 그 개발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개발자라고 하기보다는 뭐 코드를 최적화하는데 참여한 IT 엔지니어 중 한 명이죠. 이런 분이 리플에 계셔. 딱 사이즈가 나오죠. 어떤 흐름인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래서 세력 코인, 이래서 리플 하는 겁니다. 리플랩스를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비트코인 코드를 이렇게 소스를 하신 분 보면은 리플이 어떤 코인인지, 뒤에 뒷배경이, 뒷세력이 어떻게 뭐가 붙어 있는지, 어떻게 아시아 시장을 이렇게 씹어먹고 있고 유럽, 미국 전 세계를 송금 ODL 시장으로 다 깔 수 있는지 딱 보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레미 호건 변호사 리플 SEC 소송은 2022년 4월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 뭐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리플 SEC 소송이 2022년도 4월까지 마무리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뭐 중요하지 않고, 느린 사법 절차에도 불구하고 꽤 좋은 전 진전을 보고 있다. 디스커버리가 1월 14일에 종료될 예정이죠. 그래서 4월까지 뭐 제레미 호건이 4월까지 종료된다고 하면 우리 코인이슈 가족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플을 4월까지 줄 수 있다. 그때까지 할인 행사 중이다. 어떻게 그러면은 부지런히 미친 듯이 야무지게 주셔야 된다는 거.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리플이 그냥 파트너십 맺고 하고 있는 일 보면 소름이가 돋으셔야 됩니다. 자, 리플 2015년도 호주 사무소 개설했죠. 16년도 영국이랑 일본 SBI 우리 키타오 형님이랑 해가지고 사무소 개설했습니다. 2017년 인도 뭄바이 뭐 이렇게 리플 사무소 개설했습니다. 자,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봄베이가 어떤 곳이다? 인도 상업 중심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화를 제작했고 영화 산업의 본고장 발리우드, 인도 경제의 견인 세력들이 줄비하고 인도의 상위권 계층들, 캘리포니아 뭐 그 샌프란시스코 아니면 뭐 그런 그 어디야? 또 금붕어가 또 작동됐죠. 실리콘밸리 또 기업들, IT 이런 줄비한 기업들 CEO 자리에 있는 분들 다 봄베이에 있죠. 돈 많은 사람들 다 봄베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증권거래소 봄베이 증권거래소 있고, 이게 다 줄비한 곳이 봄바이인데 거기에 리플이 사무실을 개설해서 이미 2017년도 4년 전부터 리플망을 깔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 근데 그 인도 봄바이를 담당하는 리플 최고 관리자 누구예요? 나빈 굽타. 남아시아 뭐 메나 전무이사, 미국, 홍콩, 일본, 대만 화려합니다. HSBC 재팬 은행에서 근무했었고 미국 4대 은행 시티그룹에서 거의 20년 동안 근무한 뒤집어지는 나빈 굽타 형님이 딱 인도 그 리플 최고 관리자로 들어갔어. 나빈 굽타 형님이 딱 가나라에 은행장들 다 연결해서 네트워크들 다 연결될 수 있는 거. 인도 710억 달러 2017년도. 이 정도의 금액이 리플 ODL로 쓰인다는 겁니다. 자, (2019년 3월) 인도 연방은행 RBI 리플 파트너십 맺었죠. 중앙은행이랑 리플 파트너십 맺어서 뭘 하겠다 그래요? 국경강 지불을 용이를 위한 협력이라고 하죠. 앞으로 인도랑 다른 해외 국가들 지불하는데 리플 쓰겠다. 해외 ODL. 쉽게 말해서 인도에서 일하는 해외 노동자들 미국으로 갔을 거고 뭐 유럽 이런데 GDP 높은 국가들 가가지고 일을 하죠. 그 일을 해서 월급을 인도에 있는 가족들한테 보내줄 때 리플 ODL로 쓴다는 거. 민간 대출 기관 인더스랜드 뱅크, 뭐 RBL 뱅크, 엑시스 뱅크, 리플이랑 이미 파트너십 맺어서 인도에 있는 다른 은행들도 파트너십 맺었다는 거. 인디아 트레이드 커넥트 7개 은행, 인도의 굵직굵직한 은행들 다 뭘로 들어가요? 인도 리플 네트워크 위에서 들어간다는 거.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도 공과대학 마드라스, 뭐 IIT 마더스라고 합니다. 마드라스가 MIT 공과대를 뛰어넘는 IT 방면 기술력 인재들이 넘쳐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연방은행 RBI와 CBDC 관련 협력을 하는데 마드라스 그 공과대학이. 근데 뭐 인도 CBDC를 뭐 헤드라그래프로 하네, 뭐 위원회에 뭐 그 들어갔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리플 말고 헤드라그래프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 기업 그 네임밸류가 있는데 그거는 또 한 가지 아까 인도랑 아랍에미리트 죄송합니다. 인도랑 해외 송금한다고 말씀드렸죠. 연방은행, 중앙은행 그 파트너십 맺어서 이미 아랍에미리트 송금업체 루루 익스체인지랑 리플이랑 파트너십 맺었죠. 그래서 인도랑 아랍에미리트 어떤 국가예요? 아랍에미리트는 90%가 해외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의 해외 노동자들이 아랍에미리트 가가지고 일을 하는 그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랍에미리트에서 일을 하는 그 인도 국민들이 앞으로 송금업체 루루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인도 연방은행 RBI 통해가지고 리플렛 위에서 송금을 한다는 겁니다. 소름이가 돋아야 됩니다. 요거 이미 짜여진 판에서 놀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코인 이슈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런 리플의 가치 얼마나 갈지 리플이 가격이 빠져요. SEC 소송 때문에 뭐 불안해요. 위험해요. 코인 이슈님 리플은 왜 가격이 안 오르나요? 이런 공부가 안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불안하죠. 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인도 전세계 인구 14억 명 앞으로 GDP 지금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자 요게 2021년도 추정치입니다. 국제통화기금 기준 해가지고 GDP 순위인데 미국 1등, EU가 뭐 이렇게 가운데 있고 3위가 중국입니다. 2위 뭐 유럽연합 빼면 2위라고 할게요. 2위 중국, 3위가 일본, 4위 독일, 5위가 영국. 뭐 인도가 5위라는 사람들도 있고 통계 자료 따르면은 왔다 갔다 합니다. 영국이랑 인도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5위인지 6위인지 확실치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고 인도가 뭐 거의 5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국을 넘어섰고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대한민국이 10등이죠. 자랑스럽습니다. 뭐 인구가 한 5천만 명 되나요? 5천만 명, 뭐 6천만 명 좀 안 되는데 그 정도 인구에 물론 뭐 프랑스도 뭐 인구가 적긴 하지만 대한민국 GDP 자 이런 나라가 인도고 요게 전세계 이제 인구 순위를 딱 갖고 왔는데 업데이트가 이제 9월 28일날 됐다고 합니다. 중국 14억 명, 인도 14억 명 조금 안 되죠. 밀도 뭐 킬로제곱미터당 148명, 킬로제곱미터당 416명. 이러니까 인도에서 코로나19라던가 오미크론 발발되면은 다 죽어 나가는 겁니다. 밀도가 이렇게 적으니까. 그래서 뭐 그 소각장에서 뭐 시체를 태우고 있고 참 좀 마음이 아픈 얘기인데 미국 3등 인도네시아를 제가 특집으로 하나 해가지고 블록체인 시장이 어떻게 커질지 그리고 어떤 코인들을 담아야 될지 2022년도는 인도네시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까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요거 정리 한번 해드리고 파키스탄, 브라질의 중요성 브라질 CBDC 누굴로 가요? 리플 CBDC 리플 프로토콜 위에서 브라질 CBDC 갑니다. 나이지리아 이거 저번 영상인가 말씀드렸죠. 나이지리아 CBDC 누구로 가요? 쏘세요. 우리 멤버 회원분들. 나이지리아 CBDC 누구로 가요? 우리 둥던님 역시 스텔라 네임드킹님 스텔라 간다는 거. 나이지리아 지금 그 누구랑 간다 그랬죠? 기트라고 글로벌 기업 CBDC 만드는 기업이랑 스텔라랑 손을 잡고 나이지리아 CBDC부터 해가지고 어디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동카리브의 국가 8개 국가 다 스텔라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이지리아 CBDC 그 성공적으로 안착하게 되면은 기트가 다 아프리카 그 국가들 다 들어가게 되고 케냐, 뭐 이티오피아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스텔라 리플은 서로 땅 따먹기 전쟁 중이라는 거. 아시겠죠? 두 개 다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 자, 뭐 러시아, 멕시코, 일본. 뭐 일본 CBDC 그냥 뭐 입 아프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인구 숫자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앞으로
인도 시장만 접수를 하더라도 미친 듯이 좋아진다는 거. 그럴 때 리플은 이미 4년 전부터 알고 사무실 개설해가지고 접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빠르죠. 자, 전 세계 2위 14억 인구의 막대한 경제력을 고스란히 담는 송금 네트워크 유일무이 리플. 전 세계 2위 14억 인구의 막대한 경제력을 고스란히 담는 송금 네트워크 유일무이 리플. 딱 끝. 자, 리플.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